작가, 오늘은 또 어떤 작품 쓰시나? 아, 이거 그 음악 동아리 하는 친구가 그 가사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봐도 돼? 아니, 기범아, 너 요즘 컨디션이 어디 안 좋니? 이거는 초딩들이 어른들 연애 편지 베껴 쓴 거 같잖아. 아이,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좀 별로인 것 같나 보다. 근데 이게 그 정도 별로야? 진짜 별로야. 약간 힘을 빼봐. 약간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아, 미안. 내가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한가 봐. 음, 그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거를 깊이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글로 써야 좋은 글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잘 들여다봤을 때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음악 활동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의 고민을 모티브로 쓴 가사가 있었거든. 그 아마 비포장도로인가? 비포장도로? 그래, 그런 글들은 사실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반응할 만하지. 우리도 그렇고. 고마워, 수진아. 근데 너 글 한번 써보는 거 어때? 근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글 잘 쓸 것 같아. 야, 그게 말이야 쉽지. 내가 직접 글로 쓰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어. 아니, 글 쓰는데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너가 말하는 것처럼 경험해서 어떤 걸 느껴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글이 되는 것 같아. 맞다. 그 내가 글 쓰는데 도움이 되는 책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 이거 너가 맨날 들고 있는 책 아니야? 나 이거 읽어보고 싶었는데. 고마워, 잘 읽을게. 근데 이거 나 주는 거지? 아니? 야, 반납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성개발원 특강은 바로 스타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 콘서트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매우 핫한 분이죠. 임기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기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먼저 작가님 소식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올해 주목할 만한 청년 시인 작가로 선정되셨다고요? 네, 제가 쓴 책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보고 후기를 SNS에 올려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해 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청소년기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작가님의 책이 많은 화제가 된 만큼 SNS상에서 저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독서 콘서트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콘서트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문적 글쓰기입니다. 먼저 글쓰기는 왜 꼭 해야 하는지, 작가가 아니라도 꼭 글쓰기는 해야 하는 건지, 글쓰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도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쉽게 설명하거나 글로써 풀어내기 힘들어합니다. 이는 결국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즉, 배운 것을 잘 알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글로써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책을 잘 쓰기 위한 독서 이야기로 옮겨가 볼까요? 글을 잘 쓰려면 독서를 많이 해라 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가님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책을 많이 읽으면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책을 고르고 주체적인 독해 과정을 통해 책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는 본인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기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주관적인 의견을 생성해 나가게 되죠. 더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글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책을 무작정 닥치는 대로 많이 읽는 게 좋은가요? 독서는 많이 할수록 좋긴 하지만 비자발적인 독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주체적인 의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의식, 궁금증으로부터 나온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독서는 독자로 하여금 저 책을 확실히 읽을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 결과 독자 스스로 독창적인 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자발적인 독서가 개인 독창성을 이끌어내며 그러한 독창성은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책을 소비하는 독자의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책을 생산해내는 작가들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작가들의 독창성이 바로 작가의 고유의 메시지, 문체, 형식이 달렸기 때문이겠네요. 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도 정과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책의 내용을 독자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할까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자신의 주체적인 독해를 통해 책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이 말뜻은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넣어 유의미한 내용만 읽어나가거나 책에 대한 평가를 하며 책을 읽어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체적인 독해 과정은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에게 더욱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작게는 유의미한 내용을 걸러 받아들이거나 크게는 글의 문맥이 맞는지 전반적인 글의 구성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책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 중에서 혹시 자기가 직접 궁금한 것을 작가님께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자기가 직접 작가님께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기 혹시 검정색 티 입은 여성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작가님의 팬인 동국대학교 모현아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왜 사회에선 어렸을 때부터 일기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단골 방학 숙제로 일기쓰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매일 일기쓰기가 귀찮아서 하루에 한 달치 일기를 몰아서 쓰기도 하고 없는 내용을 지어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훈련이 되어서 그런지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른이 된 지금도 자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의 효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신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탐구해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느낀 감정을 글로써 풀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온전한 생각을 글로써 풀어내는 것 중 가장 쉬운 방법이 일기 아닐까요? 초등학생들도 오늘 있었던 일과 그에 대한 생각을 겪는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기 위해 일기라는 숙제는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현아님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기범님은 글쓰기가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우리는 대량 생산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한 사람이 한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업 체제를 통해 반복된 공정으로 물건이 찍어져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생산물이 제작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있어서 온전히 본인의 노력과 영혼이 들어간 것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선 물건들과는 다르게 글의 경우 서술을 하기 위해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된 글은 본인의 생각이 들어간 온전의 자신만의 것이고요. 그러기에 글이란 온전히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현대인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몇 없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작가님이 저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박민영 작가님이 쓰신 글을 쓰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데요. 현재 우리는 보고 듣고 읽을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보의 바다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작가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끝으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땐 생각의 자락들을 글로써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만약 그런 내용이 유의미하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살을 붙여 글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로서 막연했던 생각들이 글로써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말고 글로써 정리해보자.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단한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글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글쓰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글을 쓰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의 책 속의 한 줄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모르는 게 보이고 모르는 것은 독서를 통해 해결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게 되고 궁금한 것이 없으니 독서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글도 내가 쓰는 것입니다. 경험은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주된 기제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해 알면, 즉 자신에 대한 메타 인지가 가능하면 훨씬 격조 높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개인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진화하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발표한 글이 사회의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도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의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오늘 독서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성개발원은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독서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